안녕하세요. 72세 된 박승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가족들에게 털어놓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가 작년부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당의 32평 아파트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특히 며느리 은정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인사도 대충하고 밥상에서도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은정이는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셔 일을 합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버는데 민수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월 542만 원을 벌어도 살림이 빠듯해요. 전세 대출 이자만 월 145만 원이고 중학생 손자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하면 월 26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얹혀 사는 게 부담될 수밖에요. 식비며 공과금이며 다 늘어나잖아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서 국민연금 월 75만 원 받는 거 고스란히 생활비로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아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자기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럴 때마다 아내를 말리면서 저한테 미안해했지만 가운데 낀 입장이니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기가 미안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도서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은정이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며칠 전에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은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72세 노인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서러웠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은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아니다 아들아. 내 아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오래 눈치 없이 있었나 보다. 그때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서 살 형편이 되면 좋겠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있으면 아버지 따로 집 구해드릴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35세 때부터 시작한 투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아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87년 제가 35세 때 미국 실리콘밸리로 출장을 갔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벤처 투자가를 만났습니다. 김상호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박 팀장님,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작은 회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투자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은행 적금 넣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기술들을 보니까 제가 전자부품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미래의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은 몇 개의 신생 회사를 소개해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에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작은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고민 끝에 4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이 2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기절할 뻔했어요. 여보 미쳤어요? 그 돈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당신 나를 믿어봐.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야.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정보도 부족했고 해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로 보였을 거예요. 투자를 한 후 2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민수 학원비도 끊고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웠어요. 당신이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본 기술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데 1990년에 김상호 씨가 또 연락을 했어요. 기존에 투자한 회사들이 확장하면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박 팀장님,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지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좋은 기회예요. 그때 저는 정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추가 투자를 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집마저 날릴 생각이에요? 저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하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기술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995년까지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받은 수익이 하나로 약 8억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여보, 농담하지 마요. 진짜야. 김상호 씨가 보내준 서류 봐. 그제서야 아내가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고생한 건 미안해.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었어. 그 후로도 계속 수익이 났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일부 투자금이 대박이 났고 2010년 스마트폰 혁명 때도 관련 회사들이 급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수익을 계산해보면 약 85억 원 정도 됩니다. 모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자가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느냐고요? 그건 제 철학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몰랐어요. 그냥 좀 벌었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내가 암투병할 때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도 보험과 적금을 깨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저를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으로 기억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제 돈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은정이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할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 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수야, 은정아,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87년 첫 투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자산이 약 85억 원 정도 됩니다. 민수와 은정이는 입이 딱 벌어져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 아버지. 진짜예요? 은행 잔고증명서 보여줄까?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직접 전화해봐도 돼. 그제서야 은정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랐을 거예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야, 은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이제 독립해서 살 거다.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관리가 편한 콘도가 좋겠더라고요. 강남구에 있는 고급 콘도를 하나 골랐어요. 80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인데 전망도 좋고 관리 서비스도 완벽해요. 계약금만 5억 원 들었는데 현금으로 바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은정이가 보더니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 새 집이야. 다음 주에 이사 갈 거다. 그때부터 은정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사 가지 마세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더라고요. 은정아,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몰상식했어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도 당황해서 저를 말렸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정이도 후회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한테 좋은 일이야. 은정이는 며칠 동안 계속 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밥을 차려놓고는 아버님 드세요라고 극진히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렸어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짜증만 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은정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짜증낸 것도 이해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사실 저는 은정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은정이 반응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집에 시아버지가 들어와 사니까 생활비도 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죠. 다만 제가 서운했던 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민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시면서. 민수야,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내가 너무 일찍 도와주면 내가 의존적이 될까봐 걱정했어. 실제로 민수는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빠듯하긴 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내 돈을 목적으로 대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순수하게 날 아버지로만 생각해줬으면 했거든.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나도 나이가 있고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새 콘도로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사 짐이 별로 없어서 간단했지만 새 집을 보는 민수와 은정이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전망도 멋지고. 80평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실만 해도 민수네 집 거실의 2배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손자도 언제든지 놀러와. 방도 여유 있으니까. 은정이는 그때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은정아, 이제 그만해. 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사니까. 그날 저녁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은정이가 직접 음식을 해왔더라고요. 아버님,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은정아.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해볼까 해. 여행도 가고 취미도 만들고. 사실 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투자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싶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저는 며칠 후부터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실러컨그램 RANDPA라는 닉네임으로 제 경험담을 공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초기 투자 경험담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 달리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셨나요? 구체적인 투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렸습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저도 첫 2년 동안은 아무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 투자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민수 가족이 저희 새 집에 놀러 왔어요. 손자 준호가 제일 신나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기도 한 거야. 언제든지 놀러와. 은정이는 그날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창피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은정아, 정말 이제 그만해. 내가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어. 다만 상황이 힘들었을 뿐이야. 저는 정말로 은정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내가 결심을 할 수 있었어. 혼자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말이야. 그날 저녁 민수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는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니에요. 은정이가 아버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건 아니야. 부부간에 한쪽을 너무 편들면 오히려 문제가 커져. 너는 잘했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희 부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거야. 저는 그들에게 매월 20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그런 건 괜찮아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아니야, 받아라. 나는 돈이 남아돌아. 그리고 이건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자 교육비야. 준호 교육비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민수도 받아들였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끔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준호가 혼자 놀러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 할아버지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투자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그럼 다음에 친구들도 데려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준호는 제가 부자 할아버지라는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나 봐요. 뭐 나쁘지 않네요.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아버지는 왜 그동안 비밀로 하셨어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야. 그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솔직히 서운했지. 하지만 엄마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저였다면 화내고 복수했을 것 같은데. 복수? 준호야, 복수라는 건 결국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야. 그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요즘 은정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고 제가 아프지는 않은지 안부도 계속 물어봅니다. 아버님,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어르신들이 감기 많이 걸린다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며느리였죠? 아니야, 은정아. 너는 충분히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야 했는데. 은정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직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했어요. 은정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실게요. 그날 이후로 은정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딸 같은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투자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식으로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몇 명씩 만나서 투자 경험담을 들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젊은 친구야, 투자는 마라톤이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조급해하면 안 돼.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나도 처음 2년 동안은 아무 소득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원망받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게 가족의 중요성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 나는 운 좋게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 한 젊은 창업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후회. 글쎄 아내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돼.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제가 돈을 벌었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민수한테도 더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전세 대출 받아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회보다는 만족스러워요. 제가 선택한 길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투자 펀드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받은 기회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차례지. 민수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경험과 자본으로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준호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창업하면 할아버지한테 투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준호야. 하지만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좋은 아이디어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서 나오거든. 이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72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한 건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은정이는 이제 정말 딸 같고 민수는 더 의젓해졌어요. 지난주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은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은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준호가 저한테 살짝 귀띔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아빠한테 그러대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된 게 복이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은정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은정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예요. 제가 만약 30년 전에 투자한 돈이 없었다면 정말 은정이 말처럼 요양원에 가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정이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돈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어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8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보람이에요. 요즘은 매일이 새로워요. 온라인에서 젊은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가끔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특히 투자 멘토링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 제가 젊었을 때가 생각나거든요. 할아버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야 인내.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언해준 젊은 창업가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왔거든요. 할아버지 덕분에 투자 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더니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제2의 실리콘밸리를 한국에 만드는 거예요. 민수야, 아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어떤 사업이에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투자 펀드 말이야. 아빠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민수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은정이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어요. 아버님,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같은 분한테 조언 받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72세에 이런 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은정이가 저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했던 게 오히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비밀을 유지했을 테고 가족들은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날지, 어떤 조언을 해줄지, 가족들과는 어떤 시간을 보낼지 생각하면 설레거든요. 72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35세 때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고요. 젊은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저도 처음 투자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지지예요. 저도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결국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적절한 때가 되면 용기를 내서 털어놓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은정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은정이한테 미리 제 상황을 말했더라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한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은정이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은정이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그럼 정말 맛있어. 시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을 정도야. 아이고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은정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수도 요즘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까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정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민수야. 이제 너도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라. 준호도 요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할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투자 공부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준호야. 하지만 먼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기본기가 있어야 투자도 잘할 수 있거든. 이렇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최근에는 투자 멘토링뿐만 아니라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72세 할아버지의 실리콘밸리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할아버지 책까지 쓰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책이 나오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럼 준호야. 할아버지가 사인도 해줄게. 책에는 제 투자 경험담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쓰고 있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저도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사랑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출판사에서도 제 원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시니어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요. 얼마 전에는 TV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투자 전문 채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 성공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아버지 좋은 경험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TV에 나오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촬영 예정이에요.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TV에 출연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고요. 72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72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할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